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9월 12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시장은, 미국 시장은 다우 나스닥이 모두 상승을 했죠. 다우는 0.3% 상승했고 나스닥은 2%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장 초반에는 다우도 나스닥도 급락이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면서 되돌림이 시작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미국 시장이 되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렸을 거예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시장 예상치와 부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약간 근원 CPI가 안 좋아졌죠. 그 장 초반에 급락세는 이 CPI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미 노동부에서 발표한 것은 전월 대비 2.5%, 전년 동기 대비 2.5% 상승한 거였는데요. 이게 시장 연매치하고 똑같습니다. 2021년도 2월 이후 3년 6개월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근원 CPI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에너지하고 식료품 제한. 이 근원 CPI가 3.2%가 나왔어요. 시장에서는 0.2%, 전월 대비 0.2%에 3.2 이렇게 봤는데 실제로는 이제 조금 더 나왔죠. 네, 더 나온 상태가 됐습니다. 0.3에서 3.2 이렇게 해서 0.1이 늘어나는데요. 0.1이 더 늘어난 것은 주거비 문제였다고 합니다. 주거비가 0.5%로 증가를 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빅컷 가능성이 물 건너갔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빅컷이 되면은 시장이 침체될 거다 이런 분위기로 주가를 빼더니 요번에는 빅컷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주가가 빼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오늘은. 그렇지만 마지막에 플러스로 돌려서는데요. 일단 이 빅컷이 안 될 확률이 되게 높아지면서 0.25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85% 정도 됐습니다. 85%. 그리고 0.5% 금리 인하 가능성은 15%로 떨어졌습니다. 무려 19%나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일단은 이제 금리 인하는 0.25로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뭐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긴 하지만요. 뭐 이것이 그 인플레이션 지표인 소비자 물가지수에 상에 이렇게 해서 뭐 상쇄시키거나 뭐 하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미국 시장을 끌어올린 거는 엔비디아가 급등을 했습니다. 한 8% 올랐고요. 그로 인해서 반도체 업종이 다 올랐습니다. AMD 4.9% 올랐고요. 퀄컴, 인텔 뭐 이런 종목도 다 올랐습니다. 상승 이유는요. 미국 정부가 AI 칩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는 것을 그런 어떤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이 원체 크니까 이 종목 한번 가버리면 뭐 주가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저께 유가가 많이 빠졌었는데요. 오늘은 허리케인이 뭐 상륙했다면서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하면서 유가가 하락을 일단 멈춘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제 오늘 밤 어저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잖아요. 오늘 새벽에. 오늘 밤에는 생산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신규 실업 청구건수 발표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우와 나스닥을 좀 보시면요. 다우는 장 초반에 4만이 깨졌었어요. 예, 39,993까지 갔었어요. 몇 프로 빠? 1.8%. 와, 1.8% 뺐던 걸 다 돌려서 플러스가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힘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스닥도 한번 볼 필요성이 있는데, 나스닥도 장 초반에 빠졌었어요. 마이너스 1.4% 빠졌었습니다. 마이너스 1.4%. 그러니까 1.4% 뺐던 거를 쭉 다 땡겨서 플러스 2%로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추세선을 갖다 붙여놓고 끝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 아마 돌파될 확률이 높아진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국제유가는 일단 하락이 멈췄어요. 수요 부진, 오펙에서 수요 감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빠졌죠. 어저께 4% 넘게 빠졌었는데 오늘은 2% 넘게 올랐어요. 이게 오른 것은 이제 허리케인이 상륙되면서 원유 가격이 뛰는 뭐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원유 가격이 더 못 올라오면서 일단은 인플레이션과는 멀어진 그런 상황이 됐다 뭐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해외 차트에서는 엔비디아 꼭 봐야 되죠. 엔비디아를 꼭 봐야 됩니다.
엔비디아를 보면 엔비디아가 오늘 8% 올랐습니다. 빠지다가 3거래일 연속으로 올라옵니다. 이제 첫날은 3% 올랐고요. 둘째 날은 1% 올랐고요. 오늘은 8%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점 대비로 한 15% 정도 올랐네요. 15%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회복하는 그런 상황. 100불 정도가 살짝 이탈할 듯 하더니 116불까지 뛰어버렸네요. 그래서 빠르게 올라오는 그런 상황. 그래서 엔비디아의 흐름이 뭐 시장의 방향성에 의미를 부여한다. 만약에 지난번에 1, 2, 3에서 요거 돌파 실패했잖아요. 네 번째는요, 돌파하죠. 네 번째는 물론 못 올라오고 내려가면 끝나는 거지만 추세선까지 와버리면 이런 경우는 100% 돌파합니다. 100%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면 안 되겠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세 번째 돌파하지 못한 거는 네 번째 돌파한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다시 고점을 향해서 쌍봉을 향해 한번 가지 않느냐, 뭐 이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젠스랑이 골드만삭스 테크 컨퍼런스에서 발언을 했는데요. 이 발언이 좀 크네요. 오늘 삼성전자에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까, 그런 해석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어떤 발언을 했냐면, 이 파운드리, 아시겠지만 AI 칩에는 D램도 들어가고 파운드도 들어가고요. 다 들어가잖아요. HBM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만에서 무슨 뭐 컴퓨틱스인가요 뭐 하면서 그때 다른 건 다 보여주는데 HBM만 안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들어갔던 게 이제 마이크론 들어가 있는 블랙엘 칩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이 파운드리 쪽에서는 TSMC께 들어가면 TSMC 거예요. 근데 이 젠스랑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엔비디아 CEO가 TSMC가 매우 훌륭하나 필요시 다른 업체 이용 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이용 가능성을 고려하는데요. 왜 삼성전자냐면요, 요게 들어가는 게 3나노랍니다. 3나노. 3나노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TSMC와 삼성전자 딱 두 기업이기 때문에 다음은 삼성전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차세대 칩인 블랙웰에 들어가야 될 파운드리 칩이 강력한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TSMC가 다 카바를 못 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도 넣고 HBM도 넣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게 삼성전자를 되돌리는 재료가 되는지도 확인해보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코스피 보시면 외국인 1조 팔았습니다. 1조. 와, 계속 팔고 있죠. 뭐 삼성전자 주도적으로 팔았습니다. 삼성전자 어저께 뭐 거의 1390만 주, 프로랜까지 2000만 주 팔았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는 삼성전자가요, 여기가 바닥일 확률이 높아요. 주봉상으로 보면 요 후행 추세선에 딱 걸려 있고요. 이 평은 깼죠. 그럼 보통 후행 추세선에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운드에 성공하는지, 64,000원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었는데 어저께 64,100원까지인가 아마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되돌리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젠스랑 CEO의 발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그렇다 그러면 수급적으로 오늘 외국인들이 더 이상 매도를 안 하는지, 아니면 외국인 매도를 기관이나 개인이 더 많이 받아서 올리는지, 요거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 요런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삼성전자의 매도가 사실 우리나라 시장을 많이 흔들었다. 어저께 삼성전자에도 2%, 3%까지 빠졌었어요. 3%. 그러면서 시장을 선물 기준으로 1.7%, 코스피 기준으로 1.2% 정도까지 밀려버렸었는데, 마지막에 들어 올렸어요. 들어 올리면서 일단 삼성전자 2% 빠지고 코스피는 한 0.4% 끝났거든요. 삼성전자가 오늘 이제 반전에 승부를 거는지 봐야 되겠죠. 특히 오늘 윗끌리 만기입니다. 윗끌리 만기 전날 하락을 하면은 반대날 오늘은 오르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과거 사례로. 그래서 오늘 윗끌리 만기의 흐름을 한 번쯤 지켜보는 하루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